음, 안녕. 돌아왔어. 너네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 봤어? 작년인가 했던 것 같아. 작년 겨울쯤인가 가을쯤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동안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를 좀 빠져 살았어. 거기서 그 연미정이라는 여자 주인공한테 구씨가 이렇게 얘기해. 너 납치된 거야. I'm closing my eyes. I'm lying to you. I'm lying to me. You should go. Now you're talking to me, but I hear myself. You're kissing my neck. I'm getting closer. 그 드라마 해방일지 봤어? 나는 한동안 그 드라마에 푹 빠져 살았어. 그 구씨 아저씨가 꼭 나 같았거든. 물론 외모는 전혀 다르지만. 그래서 오늘은 사실 불면증에 관한 얘기랑 나의 해방일지의 구씨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 왜 술을 마시냐고? 사람들이 찾아와. 우르르 전부 다. 죽은 사람도 사는 사람도. 그렇게 있으면 지쳐. 몸에 썩은 물이 도는 것 같아가지고. 일어나자. 마시자. 마시면 이 인간들도 다 사라진다. 가끔, 아주 가끔 마시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 조용할 때가 있어. 뭔가 다 멈춘 것처럼. 그러면 또 독주를 확 들이부어. 살만하다 싶으면 또 그냥 확 미리매 맞는 거야. 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릇 조금만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왔던 길을 5걸음 되돌아가는 것도 못할 것 같아서 두고 나온 우산 찾으러 가지도 않고 그냥 비를 맞고 갑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왜 오늘은 그 드라마 해방일지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했냐면,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불면증에 관한 얘기야. 사실 불면증이라는 게 꽤 지독한 놈들이야.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 너 잠 못 자는 거 운동 안 해서 그래. 밖에 나가서 7km, 8km를 뛰어봐. 야, 그거 힘들어서 잠 바로 와. 나는 하루에 옥상 정원을 만들거나 정원을 만들 때 8톤을 들어. 8톤을 한 번에 드는 건 아니지. 우리 수화물 계산할 때 8톤 정도다라고 적어. 계산을 해. 그러면 그 8톤을 전부 다 사람 손으로 옮기는 거야. 난 누나랑 둘이 일하니까 대부분 다 내가 나르게 되겠지. 무거운 것들은. 그리고 또 그날 8톤을 옥상까지 옮겼던 건 나였어. 8톤을 들었다 내리고 또 다른 자리로 갖다 놓고 또 식물을 배치하고 또 뭐 80kg짜리 90kg짜리 화분을 옮기고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땅 파고 뿌리 뽑고, 물론 그건 누나랑 같이 해. 근데 대부분 무거운 걸 들어. 힘들어. 뭐 집에 갈 때쯤이면 청바지에 다 옷이 젖어. 청바지가 다 젖어서 살을 베어. 청바지가 그 땀에 많이 절으면 날카로운 칼처럼 변해. 그래서 옷을 벗으면 종아리가 다 베어 있어. 그렇게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이래. 남들은 뭐 대여섯 시간만 일하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용할 만큼의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좀 꽃이라도 한 포기 더 심으려면 누나랑 둘이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그냥 둘이 해야 돼. 누굴 부르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6시간이고 7시간이고 넘었을 땐 그 사람들은 어떡해. 집에 돌아가야 되는 시간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일이 남으면 그걸 다 혼자 해내야 돼. 그러면 10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24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게 결과물을 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 돈은 많이 주지만. 그러면 하루고 이틀이고 밤새는 거야. 진짜 제일 많이 밤을 샜을 땐 4, 5일을 밤을 샌 적이 있어. 물론 풀로 잠을 안 자진 않았지. 뭐 한두 시간 정도는 잤어. 그러니까 4, 5일 동안 대략 한 5시간 정도 자고 일했던 것 같아. 4, 5일 동안. 그리고 집에 오면 너네들이 얘기 들었던 것처럼 푹 잠들까? 아니야. 2시간 자고 일어나고 1시간 자고 일어나고. 불면증이라는 건 꽤나 독한 놈이야. 정신질환이기도 하고. 이 정신질환 중에 가장 악독한 놈을 꼽으라면 난 불면증을 꼽겠어. 물론 나도 21살 때 처음으로 이제 정신과를 내 발로 찾아갔었던 이유는 불면증 때문이었어. 왜 불면증 때문이었냐면 이 불면증이라는 게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처음 불면증이 왔었던 건 장례식장에서 꽃을 꼽을 때 얘기였는데 보통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어. 혹은 12시간 일하고 나머지 12시간 쉬어. 이런 식으로 반반 계속 쉬게 돼 있어. 근데 내가 그때 서울에 있는 그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재단 기사 꽃 꼽는 일을 했을 땐 출퇴근이 엄청 오래 걸렸어. 한 2시간 반? 많게는 3시간씩 걸렸단 말이야. 야, 경기도 수원에서 거기까지 무슨 3시간이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걸려. 뭐 실제로 이동하는 거리야 1시간 반, 1시간 그렇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건대라고 하면 건대에서 어디에서 갔다가 어디에서 지하철 탔다가 지하철 갈아탔다가 뭐 지하철 놓쳤으면 기다렸다가 꽤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해방일지는 경기도민의 애환도 담은 얘기거든. 그래서 좀 뭔가 공감이 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너 오늘 서울 거기? 뭐 1시간 내외지 뭐.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강화는 없는데 1시간 걸리잖아. 근데 이제 경기도민들 그 루프함을 담은 거지. 나는 평생을 경기도에서만 살았었어. 21살 때, 그 이후에 그런 회사 다니면서 서울에 살았던 적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수원에서 살았어. 그래서 그 애환이 있단 말이야. 나의 해방일지 좀 그런 걸 잘 담은 것 같아. 경기도민의 애환, 처음 쓴 사람들의 서름. 거기서 이민기가 그 차에 엄청난 집착을 하잖아. 사실 서울에서는 굳이 차를 몰 이유가 그렇게 있진 않아. 뭐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따릉이도 잘 돼 있고 버스도 잘 돼 있고.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는 경기도민의 마음을 정말 잘 녹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꽃을 꼽는 일을 할 때 그때 불면증이 생겼어. 물론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 좀 뭐랄까 센서티브한 그런 사람이었지. 근데 매일매일 죽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봐야 하는 일이야. 그 장례식장에 보통 오면 유가족분들이 사진을 넘겨. 그럼 사진을 받아서 인화된 걸 내가 가장 먼저 받는 거야. 그럼 받으면 먼저 그 사진에 액자를 끼워 넣고 꽃장식을 해. 가장 먼저 대면하는 사람이겠지. 근데 그게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진에 영정사진에 장식하는 걸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없지만 재단 장식 같은 건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어. 근데 1호부터 10호까지 있단 말이야. 종류가 10가지의 종류야. 그걸 다 꼽아 놓을 수는 없어. 그리고 장례식장 특성상 누가 어떤 상태에서 언제 내려올지를 몰라. 병원에서 계신 분들이 장례식장으로 내려오실 땐 물론 이제 시기나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해. 근데 뭐 병원 밖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게 없지. 그러니까 오자마자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분 1초의 시간 동안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전화 따르릉 거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어. 너무 노이로제가 걸려서. 근데 뭐 그렇게 길게 하진 못했어. 왜냐면 내가 그때 간 수치가 1700을 넘었거든. 간 수치가 1700이 넘어서 입술이 항상 까맸어. 지금도 까만데. 그래서 그때 꽃을 꼽다 2번 기절을 했어. 간 수치가 너무 올라서 쇼크가 온 거지.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사실 잠 때문에 그랬어. 불면증. 그래서 오늘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불면증을 사람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불면증에 왜 걸렸냐면 그렇게 좀 바쁘고 예민한 일들이 많은 일이라고 했잖아. 왜냐면 사람이 내가 결혼식장에서도 꽃을 꼽았었는데 결혼식장 때 굉장히 예민해. 왜냐면 일생일 때 딱 한 번밖에 없는 이벤트잖아. 그래서 신부 가족들이든 신부든 신랑이든 신랑 가족들이든 하객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예민해져 있어. 그래서 그럴 때 뭐 실수가 오거나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좀 많이 격양돼 있긴 해. 근데 장례식장은 생각해봐. 더하단 말이야. 근데 재단 장식 특성상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 왜냐면 재단 장식, 꽃 장식이 영정 사진에 이렇게 돼 있고 주변부에 이렇게 꽃 장식이 들어가 있어야 반찬이나 뭐 이런 제사상에 올리는 것들 있잖아. 뭐 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재단 장식이 가장 빨리 꼽혀야 돼. 근데 거기에 꼽히는 꽃수가 보통은 100송이, 200송이야. 그러니까 100송이를 플라워폼에 이렇게 꼽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100송이 가까이가 꼽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플라워폼 사이즈가 요만해. 플라워폼이라는 거 들어봤어? 오아시스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만지면 물 쫙쫙 나오는 거, 이렇게 쫙쫙 물 나오는 거, 녹색깔 벽돌 형태. 근데 거기에 빽빽하게 꼽혀. 그래서 하나라도 각도가 실수가 나면 그 다음 차례에 그 국화가 안 들어가. 그래서 이거를 칼같이 꼽아야 돼. 칼같이. 칼 같은 각도로. 쉽지 않아. 근데 그걸 빠르게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안에 꼽아야 되는 거야. 100송이 가까이를.
뭐 그렇게 유난 떨 만큼 힘든 일은 아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프로리스트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 뭐 그만큼 뭐 금액도 세긴 하지. 근데 업무 강도도 힘들긴 한데 근무 환경이 어려워. 24시간을 일하고 24시간을 쉬고 혹은 12시간을 일하고 12시간을 쉬어야 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조금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밸런스가 좀 깨지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장기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아. 그래서 업무 감도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건 생활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 봐봐. 24시간 일하고 집에 들어갔어. 그러면 한 두세 시간 걸려서 집에 도착했어. 씻고 잤어. 그럼 벌써 5시간이 이미 소비됐어. 이제 경기도민으로서. 그러면 내가 잠에 드는 순간까지가 5시간 이미 걸렸잖아. 밥 한 번 먹었어. 그럼 6시간 정도가 흐른 거야. 그럼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쉰다고 하면 이미 6시간이 흘렀단 말이야. 그럼 내가 6시간을 잤다고 쳐. 그럼 이미 12시간이지. 그럼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바로 나가면 이제 또 그래도 한 대여섯 시간 지났겠지. 그러니까 이게 눈 떠 있을 땐 일하고 눈 반쯤 감았을 땐 차 타고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눈을 감으면 집인 거야. 그럼 다시 뜨면 다시 회사로 가야 되는 거지. 이 일을 반복했었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병원 근처에 고시원에서 한 달 정도 있었거든. 아닌가? 더 됐나? 근데 방이 한 평이었어. 근데 한 평도 안 됐어. 왜냐면 그 안에 기둥이 포함돼 있었거든. 그래서 쌌어. 그때 당시로 30 얼마였나? 근데 그 고시원에서 있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옆방과 거리가 닿을 듯 가까워. 그 휴지 한 장 놓고 얼굴이 이렇게 맞대고 입으로 옮기는 게임 있잖아. 그걸 계속 24시간 하는 것 같아.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려. 괴로운 일이야. 24시간 일하고 다시 24시간 쉬어야 되는데 잠자야 되는데 난 그때 낮일 거 아니야. 그러면 12시간이든 24시간이부터 낮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면 남들은 일어나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하러 가든 학교를 가든 해. 근데 마침 내 방 옆이 주방이었어. 그래서 내가 잠잘 때쯤 되면 주방에서 도마 두드리는 소리, 가스레인지 철과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그래서 잠들기가 어려웠어. 그때부터 푹 자지 못하는 버릇이 생겼었던 것 같아. 몸은 계속 일을 처음 배우는 시기였으니까 몸은 계속 긴장하고 있지. 머릿속에 생각은 많아지지. 몸은 지치지. 잠은 안 오지.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처음 시작된 것 같아. 그래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간 수치가 올랐어. 간 수치가 1700까지 오르고 나서 난 아직도 기억다. 1700까지 올랐습니다. 입원하세요. 라고 의사가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변명해도 이 사람은 날 입원시키겠구나 라는 표정이었어. 그래서 입원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나와서 이제 가볍게 생각했지. 그럼 잠을 자면 되니까. 그래서 나와서 이제 고시원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갔지. 그래서 다시 그래 힘들더라도 집에서 편히 자야지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2시간씩 자고 일어나는 생활이 또 반복됐어.
그러다 보니까 또 간수치가 올라서 입술은 거무죽죽해지고 사람은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일하는 환경이 즐거울 리가 없는 환경이잖아. 기억나는 건 보통은 생활이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오는 사람들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어. 보통은 한 7할 정도는 병원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 그래서 익숙해져 있어. 아, 그렇구나. 이제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곳에 없는 거구나. 근데 나머지 3할, 이쪽이 제일 괴로워. 왜 괴롭냐면, 보통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 3할만큼은 그렇지가 않아. 젊은 남자나 여자, 어린 아이, 뭐 그러면 그 장례식장 전체가 어두워져. 뭐 웃고 떠드는 사람이 없어. 물론 이제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건 장례식을 할 때 그래도 너무 무겁게 분위기를 가져가지 않고 최대한 남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장례식이라고 생각하거든. 애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같이 슬퍼해 주는 거, 그게 장례식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어린 아이들만큼은 그렇지가 않아. 너무 참담해서 말을 못할 지경이야. 근데 나도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기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더라고. 그게 어려워 참.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잠은 못 자고 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몸에 배게 된 거지. 그래서 잠들기가 어려워졌어. 그렇게 1, 2년이 지나니까 잠을 자는 방법을 까먹어. 내가 어떻게 잠들었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해가 떠야만 잠을 잘 수 있어. 야, 그러면 낮밤이 바뀐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2시간 후에 일어나. 그러니까 몸이 파워 버튼을 꺼버리는 거야. 너 안 자면 죽음. 그래 다시 일어나. 왜 고양이들이 10분, 20분씩 이렇게 잘라서 자거든? 나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근데 애기들도 그래. 애기들도 10분, 20분, 30분씩 잘라서 자.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거거든. 6살 전까지 그렇게 잠을 애들이 잘라서 자기 때문에 꼭 점심에 재워야 되는 거야. 점심에 안 자면 애들이 저녁이 가까워졌을 때 자거든. 그러면 저녁에 안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 애들 재우잖아.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서 애를 재우는구나. 어린이집에서 애를 재우잖아. 그런 이유가 이 수면 패턴을 이 시스템적으로 굴리는 거야. 그래야만 이제 애들이 잠을 자는 방법, 잠드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익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까먹어버려. 수면장애가 심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잠드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베개를 피고 누워있고, 매트리스를 바꾸고, 베개를 바꾸고, 이불을 바꾸고, 온갖 엠병 지랄 다 떨어도 잠드는 방법을 까먹어.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야. 이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제일 문제인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 고여. 생각이 머릿속에 고여서 그게 썩어. 그래서 그 썩은 생각물이 내 몸을 썩게 만들어.
나는 모든 정신병은 다 불면증에서 왔다고 생각할 정도야. 처음에는 불면증만 있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우울증이 생긴 것 같아. 그리고 불안장애까지.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큰 복이라고 하잖아. 그게 맞는 것 같아. 큰 복이야. 잠을 잘 자는 거. 주변에 친구들 중에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좀 머리만 대면 주무셔. 근데 이제 요즘 좀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긴 한데. 잠을 잘 자야 돼, 사람은. 그래. 그래서 불면증이라는 게 참 지독한 놈이야. 그래서 이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구씨 아저씨가 계속 술을 마시거든. 계속 술을 마셔. 퇴근할 때 뭐 까만 봉다리가 구씨 아저씨의 상징인 것처럼 그 까만 봉다리에 꼭 소주 6병씩, 3병씩을 사서 꼭 들고 귀가를 해. 그러면 불 꺼진 채로 아무도 없는 방에서 계속 마셔. 낮이 됐어? 오늘 쉬는 날이야? 그럼 또 마셔. 해가 떠 있을 때도 마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구씨한테. 왜 그렇게 술을 마시냐고. 아무 말 안 해. 근데 그 극중 여주인공인 연미정이 물어봐. 왜 그렇게 술을 마셔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었던 나레이션처럼 구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찾아와. 그래서 난 술을 마셔. 난 그 대사를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알겠는 거야. 사람들이 찾아와. 사람들이 찾아와. 이 7글자잖아. 너무 알겠는 거야. 그때부터 난 이 드라마의 구씨, 물론 외모도 다르고 멋있음도 다르고 다른 게 아니지. 구씨 너무 멋있고 난 너무 아저씨고 그렇지만 구씨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어. 난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아. 얼굴은 말술을 마시게 생겼지만 술을 입에 안 돼. 난 술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 술을 마시는 게 즐겁지가 않거든. 왜냐면 난 어렸을 때부터 편두통이 있었는데 술을 마시면 머리가 바로 아파.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목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애초에 내 몸이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언젠가부터 술을 마시지 않아. 20대 초반에는 많이 마셨어. 그때는 또 술을 마시는 이 술자리 자체가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의 장이자 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포함된 의무이자 그리고 이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 같은 거였잖아. 그러다가 술을 내 의지대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먹지 않았어. 가끔 1년에 가끔 몇 번 위스키나 맥주, 와인 이런 걸 마시긴 하지만 그것도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위해서 마시긴 해. 그래서 술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 특히 이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함부로 대한다거나 아무 말이나 막 한다거나 반말한다거나. 내 반말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너희들한테 반말하고 있네. 이건 이제 친하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안 좋은 생각이 있지만 술 계속 마시는 거야. 쟤 뭐가 저렇게 괴롭길래 저걸 계속 들이붓고 앉았을까? 뭐가 그렇게 괴롭길래 이걸 목 끝까지 술을 몇 병이고 털어 넣을까? 왜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저녁마다 꼭 약주 한두 잔을 마셔서 그 술 기운으로 잠을 자야 되는 사람들.
주변에 꽤 많잖아. 그리고 그게 보통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의존증으로 가는 시작이란 얘기를 하잖아. 한두 잔씩 마시고 그 술 기운으로 잠드는 거. 내가 그렇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이 술 기운으로 잠드는 게 하나의 수면 패턴이 된 거지. 잠드는 패턴이 된 거야. 왜냐면 계속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 그런 거야. 생각이 고이는 거야. 뭐 일상생활 할 때는 밥도 먹고 뭐 잠도 자야 되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 침대에 누워서 베개를 베면 조용하잖아. 고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머릿속 생각이 하나 두 개씩 떠올라. 그리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달라붙는 거야. 내 온몸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이접기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종이접기 생각을 했어. 아, 구겨진 지갑 속 지폐는 빳빳하게 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내 인생도 그렇게 빳빳하게 필 수 있었으면. 나는 30대가 되면 정말 성공할 줄 알았는데 돈 하나도 못 모아놨네. 사람들은 내가 꽤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텐데 맛있는 치킨 하나 마음대로 시켜 먹지 못하네. 이게 무슨 일일까? 아주 종이접기부터 치킨부터 자기 비하부터 골고루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상황에선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조용하고 고요한 건 명상하기도 좋지만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과 자기 괴로움과 외로움을 끌어들이기도 아주 좋은 거지. 그래서 이 잠자기 전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 의사 선생님이 늘 항상 얘기하는 거야. 자기 전에 생각 길게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을 줄이세요. 고민을 줄이세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생각을 줄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나한테 하나같이 다 그 얘기를 해. 생각을 좀 줄이라고. 걱정을 좀 줄이라고. 매사에 어떻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사냐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너네들도 알잖아. 잘 안 돼, 그게. 생각을 줄인다는 게 내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면장애가 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미래 걱정을 했다가 현재 자신을 비하했다가 지갑 걱정을 했다가 나는 남들처럼 결혼을 못하겠네 했다가 아주 그냥 사람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뭐 그걸 피해서 이 수면장애를 깨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서너 가지 있어. 나도 10년 동안이니까 10년은 더 넘었지. 22부터 계속 약을 먹어왔으니까 뭐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잖아. 잠자기 전에 운동 해봤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강도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혀 소용없습니다. 3일 밤을 자도 전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럼 뭐 따뜻한 물로 목욕?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효과를 보진 못했어. 물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을 덜어내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병원에서 추천해 주는 건 의외로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거야. 잠들기 전 30분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셔라. 이게 잠들기 전이란 단어가 중요해.
이렇게 잠이 들 때쯤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게 좋다. 그러면 몸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잠을 자는 걸 도와준다. 하는데 나는 사실 몇 번 해보고 안 했어. 왜냐면 우유를 끓여야 되잖아.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우유를 끓여놨다가 그 정확한 시간에 내 머리맡에 두고 마시고 자야 되는데, 문제는 아침에 그 컵을 또 닦아야 되잖아. 이 시간이 지나면 우유에선 그 우유 냄새가 나잖아. 그리고 또 이걸 냄비에 끓이긴 너무 귀찮네. 닦기도 힘들고. 전자레인지에 돌릴까? 근데 전자레인지 돌리면 알지, 그 전자레인지 냄새가 액체 속에 배어. 그니까 나는 그건 별로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플로리스트기도 하고 정원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원교육할 때 허브를 많이 키워. 이 허브에 대한 약효나 효과를 공부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이건 이런 효과가 있네, 뭐 이거는 뭐 릴렉스 해주는 게 있네, 이거는 좀 염증성 질환에 좋네, 이거는 멘톨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이 염증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데 좋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라벤더가 그 어원이 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향유로 만들어서 그 씻을 때, 몸을 이렇게 씻겨낼 때 많이 사용했다고 해.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쓰였다고 이제 문헌에 많이 나와 있는 건 뭐였냐면 베개맡에 넣어놓는 거였어. 베개 잎 속에, 아니면 서랍 속에. 이게 왜 그러냐면 라벤더엔 진정작용이 있거든. 사람의 몸을 진정 완화시켜주는, 이완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육체적으로나 이런 멘탈리티적으로 이완시켜주는 거야, 정신을. 그 연예인들 프로포폴 주사나 이런 거 많이 맞는다고 맨날 텔레비에 나오잖아, 범죄라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잠자는 거에 불법을 저지르나 하잖아. 근데 이게 잠을 편안하게 자고 싶은 그 욕구 자체가 엄청 큰 거야. 물론 이제 환각작용도 어느 정도 있겠지. 근데 멍해지고 몽해지는 거.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생각은 그래. 안 해봤으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이 잠들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야. 몇 시간이라도 푹 자고 싶다. 그게 소원일 때도 있거든, 난.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랬던 거지. 중간에 마이크로 쓰던 카메라가 꺼졌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베개맡에 그 라벤더를 넣었던 거지. 그래서 라벤더 차를 마시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잠들기 전에 도움이 돼. 대신 약도 마찬가지겠지만 라벤더 티도 마찬가지로 잠들기 전에 졸음이 몰려올 때쯤 마시는 게 좋아. 근데 액체로 된 걸 무언가를 마시는 게 항상 어려운 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잖아.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많지 않은 용량으로 따뜻하게 해서 몸을 긴장을 풀어주고 누워서 잠드는 게 제일 좋아. 그 동선은 제일 짧을수록 좋고. 그래서 나는 라벤더 티도 꽤나 효과 있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 아무리 먹어도 라벤더 티를 뭐 말통으로 만들어서 정수기통만한 데다가 막 50리터씩 쏟아 부어도 사실 그걸로 잠이 오진 않잖아. 우리 문제는 사실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거니까, 구시처럼.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지, 잠들만 하면. 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오늘 잘못했었던 일? 남이 오늘 나한테 잘못했었던 일? 평소에 갖고 있었던 힘듦? 내 직업에 대한 원망? 불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나의 미래, 나의 현실, 나의 과거, 그런 것들이 다 내 발목을 잡는 거야. 그런 지나간 사람들이 다 한 명씩 날 찾아와서
묻는 거야. 그때 왜 너 나한테 그랬어? 그럼 나도 물어보는 거야. 너는 왜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때론 나도 찾아오는 거야. 넌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게 최선이었어? 네 선택이 그게 맞아? 넌 왜 어른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좀 더 어른답게 행동할 수 있었잖아. 그런 것들이 밀려오는 거지. 그래서 힘든 것 같아. 근데 그게 쉽게 떨쳐지지가 않잖아. 우리는 몽크가 아니니까. 우리는 수도사나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아니니까. 후회를 떨치기가 어려운 거야. 과거를 잊기가 어려운 거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우기가 어려운 거야. 그니까 잠을 못 드는 거야. 잠들기 전에 운동하면 어때? 야, 그거 몸이 안 힘들어서 그래. 나보다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야. 나보다 하루에 많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별로 없을 거야. 있긴 있겠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이지. 후회나 미련이나 걱정. 남들 다 똑같이 하는 거. 근데 그게 유달리 내 가슴을 파고 드는 사람이 있는 거야. 구씨 아저씨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유달리 내 가슴에 박혀서 난 그걸 못 잊겠는 거야. 그게 유달리 따가운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치?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면 보통 졸피뎀이나 이 스틸록스 같은 걸 줘. 근데 졸피뎀이나 스틸록스는 부작용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한 서너 번 나왔을걸? 부작용이. 근데 난 그걸 22살, 3살 때부터 먹고 있으니까 꽤 오래 먹었지. 근데 그 부작용이 나한테도 있는 것 같아. 오래 먹었으니까. 옛날에는 2달치를 다 줬는데 이제는 1달치밖에 안 줘. 법이 바뀌어서 스틸록스를 장복할 수 없게 돼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처럼 장복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근데 거기서 문제되는 사람들 보면 왜 그것이 알고 싶다나 궁금한 이야기 Y나 아니면 사회에서 뉴스에서 그 수면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사실 그 하나를 먹고 잠이 안 와서 또 하나를 먹고 그러다 보니까 멍해지는 기분이 좋아서 그걸 계속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알, 2알, 3알, 4알, 5알 이러는 거지. 물론 거기에 할 말은 있어. 잠이 들기 위해서 먹었어. 근데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멍한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걸 더 먹는 게 말이 돼? 그건 되는 거야? 안 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어떤 알고리즘을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왜냐면 약이라는 거, 약으로 얻을 수 있는 기분이라는 건 생명을 갉아먹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그렇다고 현실에서 즐거움을 찾아 현실이 더 아름다운 법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야. 그렇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 약품은 규정대로만 사용해줘. 한 알이야. 근데 이 한 알을 잘 써야만 잠을 들 수가 있어. 나는 의식을 치러.
씻고 뭐 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해야 될 거 다 해. 고양이 화장실 치워주고 고양이 밥 주고 뭐 씻고 밥 먹고. 왜냐면 그 약은 먹으면 배가 고픈 것 같아. 난 먹으면 좀 배가 고프더라. 그리고 목이 되게 말라. 목이 너무 말라서 참을 수가 없어서 물을 마시면 또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배가 고파.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 그게 부작용인 것 같아, 난. 그래서 물은 항상 주어진 만큼은 먹고 잔다가 원칙.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사용한다가 원칙이야. 잠들기 직전에만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에 들 수 있어. 졸피뎀 계열 약물은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좀 줄인 걸 스틸록스라는 약으로 만든 거거든. 근데 스틸록스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 그러니까 약효가 짧다는 얘기야. 스틸록스의 반감기는 3시간 정도라고 적혀져 있어. 정확하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랬어. 이 3시간의 반감기라는 건 3시간 이후에는 약효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넌 지금부터 게임을 하는 거야. 3시간 안에 잠드는 게임. 근데 이게 마음이 다급해지면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잖아. 그래서 충분히 릴렉스한 상태에서 내가 잠든 이후에 일어나지 않을 만한 상황들을 미리 다 만들어두고 잠이 들 때쯤 먹어야 돼. 그래야만 효과가 있어. 한 알 먹는다고 그냥 이런 약은 없어. 있으면 문제가 돼. 그래서 많은 수면제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였잖아.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소송 안 당할 것 같은 제약회사들이 무너진 이유가 두통약이랑 수면제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부작용이 있어. 그래서 그걸 현재에서는 좀 많이 줄여놓은 수면제들, 수면 유도제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지. 근데 그건 분명히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두고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 운동처럼. 왜? 폐가 약한 사람들은 폐를 강화하고 폐를 한 번에 많이 쓰지 않는 훈련과 연습을 할 거잖아.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이 다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이나 운동을 할 거잖아. 그러면 똑같아.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되고 생각을 덜 하게끔 가야지.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하나의 운동 루틴, 야구 선수들 별의별 걸 다 하잖아. 막 귀 만지고 머리 만지고 뭐 엉덩이 한번 긁고 막 방망이 한번 쓸고 막 이거 하고 하잖아. 막 테니스 선수들 막 뭐 2번 치고 3번 치고 막 공 5번 튀기고 뭐 입에 넣었다 빼고 뭐 이렇게 치잖아. 루틴을 만들어야 돼. 네, 잠들기 전에 씻고 눕고 자야겠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와 테니스 선수들은 프로들이잖아. 프로기 때문에 실수를 해선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은 루틴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도 잠들기 전에 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잠을 들어야 돼. 오늘은 제발 잠들 수 있기를 하면서 편안하게 그 어떤 프레셔도 느끼지 않고 부담감도 없이. 그런데 내가 하나 방법을 깨달은 게 있어. 생각을 끊어내는 방법. 사실 이게 마지막 챕터의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면 뭐 심한 사람들은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어야 될 테고 조금 경미한 사람들은 따뜻한 샤워, 따뜻한 우유, 라벤더 티 정도로 잠에 들 수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누우면 생각이 나. 그걸 끊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겠지. 그래서 나는 하나 방법을 생각했는데 나는 글을 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야. 공상하고 상상하고 망상하는 거.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한 30분 정도 잠든다, 약효가 돈다고 치면 이 30분 동안 할 얘기들을 만들어내. 뭐 판타지 소설이나 아니면 내가 오늘 복권을 샀어. 그러면 이 복권 당첨되면 뭐 하지? 나 이거 되면 어디 땅 사고 행궁동에 집 한 채 사가지고 거기 마당에서 정원교육도 좀 하고 1층에서 뭐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30분 동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약효가 느껴지면 눈을 감는 거지. 그래서 상상하기, 생각하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단점들이나 나의 생각들이나 미래에 대한 얘기나 과거나 후회나 이런 것들 놓을 수 있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걸 선택해서 상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뭔가 이런 판타지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이야기를 썼어.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쯤부터 한 초1?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오는 소설이 있어. 뭐 거기서 내가 주인공도 됐다가 주변인도 됐다가 뭐 이렇게 옮겨 다니지만 뭔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잠드는 거야. 아, 오늘은 어디에 가서 뭘 했고 뭐 했고 난 뭘 했는데 어떻게 됐고 누가 나타나서 누굴 무찔러야 되는데, 멍청하고 유치한 얘기지만 그렇게 나와 전혀 다른 인물이 된 것을 상상해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 어떤 연결점도 없는 인물을 상상해내는 게 난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뭔가 물론 이제 종이접기에서부터 자기 비하까지 이어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끊임없이 나오는 이 생각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전혀 다른 부분을 생각해내면서 그걸 상상해내고 재밌어 하면서 잠들면 기분도 좋더라고. 그래서 경미한 사람이든 수면장애가 심한 사람이든 좀 생각을 끊는 연습도 해야 되고 내 생각을 외면하는 연습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재밌는 걸 상상하면서 그 30분 리밋을 채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런 거야. 구씨 아저씨가 잠에 들지 못하는 이유, 계속 술을 마셔야만 하는 이유. 나는 사람들이 찾아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게 하는 방법 따윈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도 외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 그런 걸 찾아보자는 거야. 내가 의사도 아니고 이걸 보는 같은 환우일 뿐이잖아. 동료 수면장애자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내 방법은 이렇다는 거야. 뭐 라벤더 티도 도움이 되고 이런 티들, 카페인이 없는 티들도 꽤나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건 생각을 끊어내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 훈련과 연습은 전문가한테 받아야겠지?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내 방법은 그랬어. 무언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의 인물들이 활약하는 걸 보는 게 즐거워. 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보면 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나 현재의 불만족을 좀 해소할 수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싶어. 물론 상상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면 뭔가 그런 걸 하는 거야. 내가 스포츠카를 산다면 그걸 사고 강남대로를 막 타고 다니면서 뭐 한다면, 아니면 내가 요리를 좋아하는데 미쯔비시 뭐였지? 그 도르코에서 나온 시칼이 있는데 그게 얼마던데 그거를 사가지고 내일 무슨 요리를 해볼까? 고기는 잘 썰리는 칼인가? 그러면 고기를 썰어가지고 위에만 쓱 그을려가지고 양파를 막 까매질 때까지 볶아가지고 위에 싹 얹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히말라야 소금을 치카치카 3번 해가지고 얹어가지고 우스타 소스에 듬뿍 찍어서 먹을까? 먹는 건 좀 위험한가? 배고프면 또 깨니까.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지. 잠을 자는 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야. 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잠을 자는 일은 내가 뭔가 해내야 되는 일이 됐더라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좀 잠을 자지 못하는 성격이야 한다면, 내가 좀 잠을 잘 못 자, 불면증이 있는 것 같아, 혹은 불면증이 올 것만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면 잠들기 전에 생각을 끊어내는 연습, 그리고
뭔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내가 찾아서 해보기. 그리고 무언가 상상하면서 나와 관계된 일들을 외면하기를 연습해 보자고. 그래서 오늘은 구씨 아저씨 얘기를 좀 해봤어. 그럼 너네들도 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 나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이런 대화를 한 번도 다른 사람이랑 나눠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너네랑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 늦었다. 자라. 잠들기 전에 라벤더 티 한번 마셔보고. 생각보다 괜찮아. 잘 자. 좋은 꿈 꿔. 빠이.